날 경상도 지방에 석순이라는 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석순이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석순이네 삼형제는 모두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아직 누구도 혼인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석순이의 아버지가 세 아들을 데리고 새끼를 꼬고 있다.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새끼 쌀밥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 게 누구 덕분이냐? 아버지의 뜬금없는 물음에 첫째 아들이 넉살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죠. 제가 이제껏 일이 클 수 있던 것도 지금까지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 말할 줄 알았다. 그럼 둘째 너는 누구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석순의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둘째 아들 역시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지 두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리 잘 알고 있으니 아비 마음이 흐뭇하구나. 두 아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들은 석순의 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흐뭇해하다. 막내 아들인 석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석순이는 아까부터 두 형의 말을 듣고 무엇이 못마땅한지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석순에게 그의 아버지가 아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는 누구 덕에 이리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인상을 찌푸리던 석순이 더 인상을 쓰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제복에 사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놈 봐라. 다시 말해봐라. 네가 안 굶고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내 복 때문이라고. 석순의 말에 그의 아버지가 성을 버럭내며 소리치자 첫째 둘째 아들은 놀란 얼굴로 석순을 쳐다보았고 석순은 화를 내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 다 제복에 따라 먹고 사는 거지요. 야 이놈아 아비 어미 덕은 모르고 다 네 복이라고 이런 불효 막심한 놈을 봤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석순의 아버지가 방바닥에 있던 담뱃대를 가지고 석순의 머리를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너 같은 놈을 이제껏 자식이라고 먹여 살려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다 네 복으로 먹고 살 것 같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힘으로 살아보거라 이놈아. 아이고 왜 때리고 그러세요? 뭐야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네. 석순이 반항하며 소리치자 그의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더 길길이 날뛰며 성을 내었고 남은 두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뜯어 말리며 석순을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석순아, 내 아버지 왜 저러시니? 그게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달려온 어머니에게 석순이 방금 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석순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네 아버지 성질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했니? 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라. 그러면 내 아버지도 금방 풀리실 거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석순이 자신을 붙잡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화를 못 참고 씩씩대며 집을 나가자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석순아, 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만 나갔다 들어오거라, 알았지? 어머니가 하는 말에도 석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 버린 후에 몰려오는 서름과 화를 삭히지 못해 투덜거리며 발길이 닿는 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석순이 정처 없이 길을 걸은 지 한참이 되자 어느덧 해가 지며 저녁이 되었고 석순은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에 다리까지 아파와 저녁을 얻어먹을 만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석순이 얼마나 걸었을까 기와집이 즐비한 부자 동네에 들어가게 되자 석순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저녁 한 끼만 얻어먹읍시다. 석순이 배짱 좋게 큰 소리로 주인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한 명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안 계시오. 사람이 이렇게 불렀으면 누구 하나 나와 봐야 되는 거 아니오? 석순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이상하리 많지 아무 반응이 없자 순간 석순의 머릿속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나와 볼만도 한데 혹시 아무도 안 사는 폐가가 아니야? 혼잣말을 한 석순이 담벼락 옆에 있던 커다란 돌을 집어들더니 대문을 향해 냅다 내리쳤고 대문 한쪽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석순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면 끼니는 해결하지 못해도 하룻밤 자고 갈 수는 있겠다 생각해 겁도 없이 문을 부수고 당당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순이 어두컴컴한 마당을 지나 안채로 다가갔을 쯤
안채에서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누군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귀신은 아니시죠?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석순이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자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인 2명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있었으면 나와볼 것이지. 무엇하는데 숨어서 내다보지도 않는 것이오. 그것이 석순이 언성을 높이며 말하자 2 여인은 그때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손님을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큰 소리는 무엇이었지요? 그건 내가 이 집 문을 부순 소리요.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길래 사람이 안 사면 폐가인 줄 알았소? 이 큰 집에 둘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요. 얘기하자면 긴데 일단 저희 집에 오셨으니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안 그래도 다리가 아파 조금도 못 걷겠소. 여인이 석순을 사랑방으로 안내해 들어가 밝은 곳에서 2 사람을 보자 2 여인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석순과 이야기를 나눈 여인은 질 좋은 비단 옷을 입은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여인은 아직 스물도 안 돼 보이는 데다 수수한 옷차림을 한 것이 집안에서 일하는 몸종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계셔요. 저녁상을 봐오겠습니다. 그러시오. 2 여인이 나가고 석순이 앉아 한참을 기다리자 얼마 후 한 상 가득 저녁상을 들고 2 여인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하셨지요. 어서 식사하셔요. 급히 차리느라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여주인이 석순에게 잘 차려진 밥상에 술까지 가져와 대접하자 지나친 환대에 의아해 할 법도 하건만 석순은 꺼리는 기색 하나 없이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덕분에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소. 석순이 배를 두들기며 만족한 듯 말하자 여주인이 밥상을 치우게 하고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하며 석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순이 배를 채우고 술까지 한 병 마신 탓에 잠이 슬슬 오려는데 여주인은 무슨 이유인지 방을 나가지 않고 안절부절하며 석순의 눈치만 살피고 있자 그런 여인을 보고 석순이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게요? 왜 이리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오? 저 그것이 참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해서 그러는데. 거 우물쭈물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할 말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해보시오. 석순이 이렇게 나오자 여주인도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사는 이 집은 원래 이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부유한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밤중에 거센 바람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밤만 지나면 신랑과 자신의 시부모는 물론 집안의 가족들이 1~2명씩 큰 화를 당하더니 나중에는 일을 하는 하인들까지 겁을 집어먹고 모두 도망쳐버렸고 지금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몸종과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아 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주인은 석순이 폐가인 줄 알면서도 겁도 없이 문까지 부수고 들어온 배포 정도면 자신의 집에 닥친 환란을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석순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 괴상한 일이 다 있구만. 차라리 관에 신고를 하지 그러시오. 관가에도 하소연을 해보았지요. 헌데 이런 일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고 차라리 무당을 알아보라고 말만 하고 내빼더라고요. 허면 무당은 불러보셨소? 그럼요. 용하다는 무당을 천금을 써서 불렀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 둘러보더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질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허니 손님께서 이 일을 마감만 주신다면 재물이든 무엇이든 손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석순이 여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껄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자신은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마음을 정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무슨 일인지 지켜볼 테니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 동이 가져오시오. 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 밤이 깊어지면 방문을 잠그고 둘이 잘 숨어나 있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잘 숨어 있어야지요. 여주인은 석순의 말에 기뻐하며 고수를 한 동이 내온 뒤 안방으로 가 몸종과 함께 꼭꼭 숨었고 석순은 여인이 내놓은 술을 마시며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자정이 넘어갈 무렵 술을 한 동이 다 마신 석순이 얼큰하게 취했을 때 돌연집 마당에서 우당탕 하는 것엔 소리가 나더니 사방에서 소용돌이가 일어 집안을 들이쳤습니다. 웬 놈이냐? 석순이 호기롭게 소리를 치며 앞마당으로 나가보자 마당 가득 말을 타고 고색 창연한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본 석순이 겁을 먹기는커녕 술기운에 화를 버럭내며 앞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길래 한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석순이 당차게 나가서 고함을 치자 그 소리에 그들 사이에서 덩치가 유난히 크고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보이는 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처음 보는 자로구나. 이 집안에 사내들은 배포가 없어 우리만 보면 기겁을 하더니 너는 제법 용기가 있어 보이는구나. 이 석수님을 뭘로 보고 소란 피우지 말고 이 집에 찾아온 용건이나 말하거라. 그놈 강단이 제법이로다. 장군으로 보이는 자가 석순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이 이 집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패왕 항우의 혼백이라고 말하며 이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오강도라고 하는 그림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집 주인 영감이 그림을 볼 때마다 담뱃대로 그림에 있는 자신을 두들기며 힘만 셋째 머리는 아둔한 놈이라고 욕해 자신이 아무리 혼백이 된 몸이라도 주인 영감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한이 쌓여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되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석순이 인상을 쓰더니 항우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앙심을 품고 이 집 가족들을 해한 것이구려. 무엇이라 너는 내가 힘없는 양민을 괴롭히는 못난 놈으로 보이느냐? 당신이 밤마다 나타나 이 집의 가족들을 괴롭혀 사람들이 화를 겪은 것 아니오? 석순의 말에 오히려 항우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더는 그림 속에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을 해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까무러 쳐버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나타났던 것뿐이지. 항우의 말을 들은 석순은 그제야 사정을 알았다는 듯 한결 나긋해진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 영감도 안 계셔서 더는 그림에 대고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무얼 더 원하시오? 그것은 딱 한 가지 청이 있다. 너라면 능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이 집에는 항우를 담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림은 항우가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방에게 패한 장면을 담고 있었으니 그 그림에는 항우의 깊은 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탁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너는 이 집에 있는 그림인 오강도를 없애버리고 나와 내 군사들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담아 그려다오. 그리하면 나는 그 그림에 머물며 더는 이 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 내 그렇게 하리다. 허나 시간이 필요하니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당신은 이 집에 나타나 더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마시오. 석순의 말에 항우는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나타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며 한 달의 시간을 주었고 곧 다른 군사들과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자 엉망이 된 앞마당을 대충 치운 석순이 안방으로 가 여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다 물러갔으니 그만 나와보시오. 석순이 부르는 소리에 아무 대답도 없자 그가 문을 따고 안방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더니 두 여인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원. 석순이 기절해 있던 두 여인을 깨운 뒤 여주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항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침 해가 뜨자 석순과 여주인은 이름난 화공을 찾아가 많은 돈을 주고 항우가 이야기했던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여인의 집에 돌아온 석순은 여주인과 함께 그날부터 한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여주인은 석순에게 밤낮으로 산의 진미를 대접하였고 석순은 마치 제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양 매일 극진한 대접을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었고 그림도 모두 완성이 되자 석순은 여주인을 불러 음식과 술을 푸짐하게 준비해달라 부탁하고는 모든 준비가 되고 밤이 깊어지자 두 여인을 안방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게 한 뒤 자신 혼자 마당에 나가 항우와 그의 군사들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되어갈 무렵 거세게 바람이 일어나더니 군사들을 이끌고 초패왕 항우가 석순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말한 그림을 준비하였느냐? 그렇소, 준비해 왔으니 한번 보시오. 석순이 말을 하며 그림을 내밀자 항우가 그것을 받아 뚫어지게 쳐다보다 긴 한숨을 내쉬고 석순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날 호기롭던 나와 내 군사들을 보는 듯하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오.
이 음식들도 장군과 군사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구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니 고맙기 짝이 없구나. 항우는 여주인이 준비한 음식과 술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부하들과 나누어 먹고는 떠나기 전 석순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내 덕분에 나의 오랜 한을 씻어 내 너에게 두고두고 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화를 입은 이 집 또한 내가 도울 것이니 주인에게 그리 전하거라. 알겠소. 내 꼭 전하리다. 그럼 행운을 빌마. 항우는 석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안방에서 두 여인이 머리를 빼꼼히 내밀더니 석순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 갔나요? 그렇소. 모두 갔으니 그만 나오시오. 석순의 말에 여주인이 안방에서 나오자 그녀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이제부터는 마음 푹 놓고 사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도령이 아니었음 저희 두 사람은 어찌 되었을지 모를 몸이었어요. 그나저나 이 많은 음식들을 다 먹지도 못하고 아깝구만. 간밤에 항우의 부하들을 위해 차려놓은 음식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어 다음날 여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큰 잔치를 열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잔치가 끝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석순이 그만 이 집을 떠나려고 하자 여주인이 그를 붙잡고 은근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도령 이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직 정해놓은 곳은 없고 세상 구경이나 더 하려고 하오. 집은 돌아가봤자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을 테고. 그러시면 이 집에서 쭉 머무시는 것 어떠셔요? 그게 무슨 말이오?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여주인이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몸을 베베 꼬고 있자 석순이 눈을 부릅뜨고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거 할 말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하시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집에 남정네가 하나도 없는 데다 저도 혼자고 도령도 혼자시니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럼 나보고 당신의 서방이 되달란 말이오. 석순의 말에 여주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석순 또한 아름다운 그녀가 마음에 들어 그녀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여 며칠 뒤 그녀와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고 석순은 한순간에 부잣집의 주인이 되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자 석순은 집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해 어느 날 자신의 처와 함께 집을 찾아가 보자 어찌된 일인지 석순의 가족들은 끼니도 굶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본 석순의 처가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와 같이 살자고 청해 석순의 가족들은 석순과 함께 한 집에 모여 그의 덕에 풍족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